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의 공산품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거의 재즈 음악만 듣고 있는데 거의 뭐 팝도 안 듣고 가요 안 듣고 그리고 뭐 가요 지금 그 LP 그 리이슈 되는 것들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요?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너무 무성의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예 가요 LP를 안 사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결국 그냥 뭐 재즈만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재즈 이렇게 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재즈 음반 이제 좀 추천을 하는 겸 동시에 이제 재즈 음반 고르는 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음반 기대되네요. 요거는 그냥 하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 자, 일단 요겁니다. 김건모인가요? 김건모. 자, 김건모 30이고요. 잘못된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만 조금 조절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앨범이고 그리고 재즈 역사에서 이렇게 어떤 혁명적인 전환기를 만든 그런 앨범인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라는 앨범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요 리이슈 버전들도 몇 개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Kind of Blue만 6가지 버전인가로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버전들 중에서 가장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버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LP는 재밌는 게 그 버전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와 제조 시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디지털 음악에서는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56년도인가 58년도인가 나온 앨범인데 그때 이제 처음 나온 버전이 가장 큰 이제 가치를 갖고 있고 모든 앨범들은 다 그래요. 초반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왜냐면은 그 초반이 아티스트가 가장 이렇게 원했던 그런 이제 가장 아티스트가 기획한 그런 소리에 가까운 버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반들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또 찍고 누가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버전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고음질 LP 전문 레이블인 LP만 만드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고음질 리이슈 전문 레이블인 아날로그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폴드 구성이에요. 이게 초반은 이게 안 그런데 이제 게이트폴드 구성이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LP가 이게 지금 재밌는 게 클리어 화이트거든요. 이제 초반은 당연히 까만색이지. 맨 처음 나온 거는 이제 당연히 까만색인데 이건 이제 클리어 화이트 버전이에요. 이건 이제 아날로그 프로덕션이라는 그 회사에서도 이런 이제 클리어 화이트 LP는 거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클리어 화이트로 만들면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백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쵸. 이게 안 좋아요, 저기. 근데 클리어 화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클리어 화이트의 그 소재가 되는 그 도넛, 그 비닐의 소재가 되는 그 도넛이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다루던 그 까만색 그 원래 매지라고서는 약간의 그 특성이 이제 물리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 다루던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물성을 가지다 보니까 소리가 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 있는 거를 오히려 이제 오디오 파일들,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이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이닐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제 색깔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뭐 형광색도 있고 많더라고요. 뭐 이제 막 트랜스퍼런트뿐만 아니라 막 엄청 뭐 복잡한 디자인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근데 색깔 있는 걸 잘 선호하지 않는데. 요번에 아날로그 프로덕션에서 요번은 아니고 몇 달 됐는데 이게 되게 작심하고서는 이제 저런 클리어 화이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요 버전은 이제 그 마스터링을 이제 버니 그루드먼이라고 하는 이제 되게 유명한 그 마스터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한 거여가지고 색깔이 있는 LP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했고 제가 들었던 모든 카인드 오브 블루 버전들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게 소리가 가장 좋았어요. 오히려 초반보다 저는 이게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기술의 발전 때문인가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기획했었던 카인드 오브 블루의 그 초반이 가장 마일스 데이비스의 기획에 정확하게 부합하기는 하겠지만 제 귀에 더 좋게 들리는 거는 요 버전이 가장 더 이제 좋게 들리더라고요. 딱 지금 이 사운드 시스템으로 틀어보면 좋은데 아, 그러면 이제 노란 딱지가 아니라 영상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영상이 잘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한남동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 그냥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하기는 어려워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올해 나온 거기는 한데 이게 워낙 수요가 많았어가지고서는 조금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이제. 유수 씨는 얼마 주고 사셨나요? 저는 이거 16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16만 원이 정가예요. 네네. 16만 원이 정가고 지금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30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뒤에 그 넘버링이 써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 정보인데 17,000개밖에 안 만들었네요. 아니 그때 이거 한 2만 장 찍었을 거예요. 2만 장 찍었는데 그 중에 6,000번이고 그런데 근데 그거 있어요. 넘버링은 정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수집하실 때 그냥 저런 거는 간과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꼭 하나 들고 있으시면 좋고 그럼 이 LP에서 네. 또 여러 곡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추천 곡이라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LP들은 그냥 앨범이 통으로 좋아요. 그냥 한 곡이 좋은 앨범은 그치. 진짜 거의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좋은 그런 앨범들인 거예요. 김건모랑 다르다. 김건모 3집이 위대한 이유가 거의 다 좋아요. 거기 들어있는 앨범이 진짜 빨간 우산 들어있는 그거 잘못된 만남 들어있는 거. 네네. 그 LP 진짜 좋지. 아무튼 이 앨범에는 이제 소아서로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 곡이 뭐였더라? 소아서로 시작해서 플라멩고 스케치로 이렇게 끝나는 이제 그 버전인데 뭐 소아부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프레디 프리로더 그 곡도 들어있고 블루잉 그린도 들어있고 정말 이게 왜 이게 음악사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음반인 게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요. 희대의 명반 취급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재즈 역사상 이거보다 유명하고 이거보다 어떤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준 그런 음반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안쪽에 담겨 있는 이 사진들이 네. 말하자면 실제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녹음할 때 그때 틀었던? 세션 때 네, 사진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비레 반스도 있고 캐논볼 애들리도 있고 그때 같이 했었던 이제 스태프들 여기 그 인양반 그냥반일 거 아니야 그 누구야 그거 존 콜트레인도 있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이제 세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녹음을 했고 동시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되게 혁명적인 그런 재즈 이제 작곡법이었던 모달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제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데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만 좋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되게 좋고 음악의 어떤 그 완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 앨범은 꼭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홈팟으로 들어봐야겠어요. 카인드 오브 블루는 진짜 괜찮아요. 네. 여기다 놔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 버전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요거 말고 좀 싸고 좋은 게 이제 그 스피커스 코너라고 이제 그 소니에서 이제 부속하는 그런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스 코너에서 나온 버전은 이제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 3만 얼마 정도 하는데 지금도 재고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워낙 많이 찍었어가지고.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저가 검색했을 때 그거를 좀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스페인 쪽에 이제 그 중저가 레이블들 뭐 왁스타임, 덕시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거 사면 소리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사면은 이 마일스 데이비스 카인드 오브 블루가 가진 어떤 매력의 한 반도 이제 못 느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소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초반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초반이 컨디션이 지금까지 좋은 게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있다고 한데 그건 진짜 비싸요. 지금까지 기스 별로 없고 컨디션 좋은 그런 이제 초반은 뭐 100만 원이 뭐야 엄청 비싸지 그런 거는 100만 원 넘어가지 그런 거 102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100만 원과 102만 원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죠.
그래서 초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훌륭한 리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리이슈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P가 없으셔도 이제 뭐 스트리밍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가장 좋은 음악가의 이 역사적인 음악을 또 듣는 거니까.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거면은 그러면은 타이달 타이달 통해 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뮤직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서비스에 이 음반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역시 제이지를 좋아하는 분답게 흑인에어가. 네, 흑인에어가입니다. 자, 이런 음반이 있고 네. 연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 요거는 별로 안 유명한 앨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 있어요. 페어리 테일즈. 페어리 테일즈, 라드카 토네프의 페어리 테일즈라는 음반인데 동화네요, 동화. 맞아요. 이 앨범은 라드카 토네프라는 가수를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활동 기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은 30 몇 살에 자살했어요, 이 사람. 아이고. 자살이었나 사고사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단명했구나. 단명하셨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이렇게 뭐 앨범도 몇 장 없고 뭐 그런 분이긴 한데 이분의 노래는 정말 청아하고 너무나 이제 소리가 맑고 듣고 있으면은 진짜 이제 좀 센티멘탈한 분들은 이제 듣다가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질 만한 이제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한마디로 재즈 싱어군요. 네, 재즈 싱어입니다. 보컬인데 진짜 되게 독보적인 그런 이제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즈 보컬들은 좀 이제 목소리가 이제 굵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긁어내는 이제 중저음 위주의 이제 보컬들이 좀 많은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좀 그쪽보다는 이제 되게 좀 청아한 쪽. 그러니까 에바 캐시디 같은 느낌의 이제 보컬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른 곡들 중에 이제 그 The Moon is Hush Mistress라는 이제 곡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찰리 에이든하고 팻 메스니가 이제 같이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연주곡인데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그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The Moon is Hush Mistress는 그 누구야 그 SF 소설 되게 그 훌륭한 SF 소설인데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이제 그 SF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온 거고요. 이제. 근데 그 곡이 제가 이따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앨범에 있나요? 네, 이 앨범에 들어있어요. 이 앨범에 이제 첫 번째 곡이죠. 아 그렇군요. 요 요니죠 할수 미스트레스. 요 곡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것도 새 앨범을 사신 거예요? 네, 새 거예요. 전 중고 거의 안 사요. 그렇군요. 이거 언제 나온 건가요? 요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게 안 써있어. 2010 몇 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발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발매예요.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디지털로는 이제 그 80몇 년도인가 90몇 년도에 이제 디지털이 나왔었는데 마스터 테이프를 분실했었던 거예요. 이런. 그래가지고 마스터 테이프가 없으니까 아날로그를 못 찍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찾았어, 창고 뒤지다가. 마스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그걸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날로그로 나왔던 게 이 버전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말하자면 원래는 CD로 나왔었다. 그렇죠. 원래 네. CD로 나왔었던 거죠 이제. 재밌네요. 그런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앨범이자 동시에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앨범. 그래서 요거는 그 애플 뮤직 같은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디지털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로도 하나 갖춰두시면 좋습니다. 좋네요. 요게 그 오딘이라는 레이블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 실제로 제작하는 건 이제 스톡핏이라는 이제 그 또 고음질 전문 이제 음반사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음반사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소리는 되게 좋고. 근데 LP가 약간 프레스가 잘못되긴 했어요. 이거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앨범의 모든 버전들이 다 이제 다 좀 프레스가 약간 잘못되긴 했는데 그냥 감내하고 들을 수준의 좀 분량이니까. 이 페어테일즈도 레코드 한번 꺼내서 보여주시죠. 요거는 크게 뭐 그렇게 모나지는 않은데. 일반적이네요.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선호해요 원래. 고음질 음반사들은 색깔 넣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치. 왜 안 좋아하는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궁금합니다. 요거는 진짜 제 추천. 이거는 진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런 음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재즈는 아니고 보사노바인데 아 보사. 못 사요? 자, 요거 게츠 길베르토. 이거 아주 전설적인 음반입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시대를 정의했죠. 진짜 시대를 정리한 그런 앨범이죠. 그러니까 이 앨범과 함께 미국에서 보사노바 붐이 이제 시작되었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찰리 파커가 이제 먼저 이제 들어왔었던 거긴 한데, 이제 그 스탠 게츠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보사노바가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을지를 캐치를 하고 이런 앨범으로 이어가가지고 뭐 요거랑 재즈 삼바 같은 몇 개의 앨범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사노바 붐이 이제 시작되는 거긴 한데, 어찌되었건 요게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아닙니까 이게? 아 맞습니다. 네. 이제 Girl from 이파네마라는 진짜 전설의 띵곡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초반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60몇 년도인가 나온 그 초반이 있는데, 이거는 그 초반은 아니고, 요것도 이제 아날로그 프로덕션, 아까 그 카인드 오브 블루 만들었었던 그 아날로그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리이슈 버전이에요. 근데 초반은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초반이 별로 안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요? 얼마나요? 그 거의 한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뭐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정말 별로 안 비싸요. 진짜 별로 안 비싸요. 너무 많이 팔렸나? 아 너무 많이 찍은 거지. 그때 진짜 많이 찍었던 거지.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싼 거는 말 그대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런 거는 들었을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노이즈가 많고 너무나 그쵸. 이제 다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상태 좋은 초반은 진짜 한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요. 얘는 몇 반입니까? 요거는 한 6만 2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되게 최근에 나온 이슈예요. 이거는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나온 이슈인데 저도 이 앨범은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버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아날로그 프로덕션의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모바일 피델리티 버전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보사노바의 삼위일체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조빔. 조빔이 형이 이제 작곡을 했고, 그치. 이제 그걸 이제 미국에 이제 끌고 왔었던 이제 스탠 게츠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색소폰을 불고, 그리고 그 주한 길베르토가 있고,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보사노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스트루드 길베르트라고 그 걸 프롬 이파네마에서 그 여자 보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스트루드 길베르트거든요. 근데 그 아스트루드 길베르트가 원래 이제 그 가수가 아니었었어요. 뭐죠? 그냥 그 뭐 선생님이었나 회사원이었나 그런데 근데 그 주한 길베르트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스튜디오에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왔다가 그 주한 길베르트 부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뭐 녹음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한번 구경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스탄 게츠가 여자 보컬 필요한데 당신 좀 나와갖고 노래 좀 해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나와갖고 노래를 했는데 엔테는 young in love 이걸로 시작했을 때 진짜 전율이었죠 이제. 그래서 델롬델. 델롬델이죠. 그래서 이거 딱 그 걸 프롬 이파네마 들어보시면은 그 아스트루드 길베르트의 보컬은 아무런 기교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제. 그냥 생톤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그게 매력적이죠. 그 목소리의 아름다움이 정말 전 세계 보컬 역사상 정말 탑급이에요. 맞아요. 진짜 탑급이에요. 탑급. 너무나 아름답죠. 저는 그 특히 저도 보사노바 종류들을 뭐 음악가들을 엄청 많이 막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세대가 뭐 최근에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는 우리 세대의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세대의 것이죠. 예, 뭐 락이 있고 뭐 힙합이 있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사노바가 지금 젊은 이들한테 남미의 젊은이들한테 그런 느낌이래요. 그렇겠죠. 예, 전 마치 세대가. 재즈가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들이 그 남미 친구들이 진짜 트로트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막 할머니들이 듣는 거야. 근데 걸 프롬 이파네마야. 이러면은 진짜 너네는 고마워야 된다. 그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럴 때 좀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그 옛날 음악이지만 근데 또 걔들 내가 브라질 사람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판단하긴 좀 뭔가 그렇지. 이들이 살아 있을 때
막 이렇게 원목에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의 저택 같은 데서 살롱 같은 데서 진짜 라이브를 하는 거를 봤으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즈 음반들은 듣고 있으면은 이 대가들이 실제로 이제 라이브를 했을 때 내가 그 앞에 있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되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 전기 영화 중에 꽤 유명한 그 섹스머신 섹스머신이요? 네, 제임스 그 돌아가신 분 제임스 브라운. 네, 제임스 브라운 전기 영화를 이제 연기를 해서 제가 배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나무주연상 아카데미를 탄 영화가 있는데 제임스 브라운 전기 영화가 있군요. 있어요. 네, 근데 꽤 유명한 영화였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꽤 유명한 배우가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영화를 제가 어릴 때 한 20대 때 코엑스 그 메가박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재즈는 진짜 이제 흑인들이 오는 어떤 나이트 바 같은 데서 연주하던 음악이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놀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 댄스 뮤직이에요. 그런 어떤 홀에서 그 재즈에 맞춰서 막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 잘 찍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와 진짜 되게 현장감 있는 어떤 느낌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근데 진짜 전 서울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즈 댄스홀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쿠스틱 음악을 바탕으로 댄스홀을 하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저기 뭐 그 뭐야 응답하라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하나 있잖아요. 어디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즈는 아니고 방가 음악사에? 그치 밤사가 뭐 한국의 보사노바 그런 디지털 음악이 아닌 뭔가 이제 어쿠스틱한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댄스홀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클럽 가면 다 EDM이잖아요. 그쵸. EDM도 좋기는 좋아요. 저는 일할 때는 좀 즐겨 듣거든요. MC 스퀘어 같은 느낌으로. 뚜뚜뚜뚜뚜 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것도 확실히 세대 차가 있는 게 EDM은 이제 제가 30대 한 초중반이었을 때 2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컨템포러리 뮤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EDM들,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닉 음악들도 장르가 정말 무수하게 많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DJ들, 퍼포먼스 파티들을 약간 정말 새롭게 댄서블하게 바꾼 어떤 장르가 EDM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기가. 근데 유명한 사람들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어딘가 저랑은 약간 엇나가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거죠. 이제 너무 EDM만 하니까 이제 댄서들이 너무 EDM 그럴 수도 있어. 좀 다른 분야도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즈홀이 재즈 댄스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재즈 바들 말고 재즈 댄스홀이 있으면은 그러면 좀 재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이제 걸프롬 이판에만 다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록도 하시죠. 요거는 작년 리이슈가 작년에 나온 그 아날로그 프로덕션 리이슈가 아직도 재고가 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9만 몇천 원이거든요. 그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음질과 함께 좋은 노래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닐 커버들은 다 씌우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새로 싼 거예요, 이거. 그렇죠. 새로 싼다고 하니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네. 자, 그리고 이거를 놓칠 수 없습니다. 데이브 루벨. 네, 데이브 브루백의 타임아웃이라는 이제 앨범인데 요것도 리이슈예요. 이거는 제가 초반은 없고 근데 뭐 소개하다 보니까 계속 다 아날로그 프로덕션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아날로그 프로덕션에서 나온 이제 리이슈고 요것도 게이트폴드 상황입니다. 원래는 게이트폴드가 아니죠 초반은.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게시 길베르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45rpm이고 그래서 음질이 무시무시합니다. 제 근래 올해 한 하반기에 드는 앨범들 중에서 음질 면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데이브 브루백 쿼텟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으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꽤 생소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시그널 음악으로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라디오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정말 엄청 많이 나와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뭐냐 이제 그쵸. 그 노래. 그 노래가 들어있는 80년대 뉴욕 같은 노래가. 아 그렇죠. 자, Take 5라는 이제 아주 전설의 띵곡이 들어있는 그런 앨범이고 그 노래 하나만 듣기 위해서라도 이 앨범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앨범도 역시 그 첫부터 마지막 곡까지 이제 그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앨범이기는 한데 아날로그 프로덕션 거는 아마 없을 터인데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피커스 코너나 뮤직 온 바이네 같은 정도의 이제 그런 레이블들에서 나온 그런 이제 버전은 남아있을 것 같고 절대로 왁스타임이나 녹시에서 나온 거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음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그럼 윤수 씨는 지금 소개한 이 앨범들을 네. 어디서 구매하세요? 되게 루트가 다양한데 일단 용산 전자랜드 2층에 가면 이제 LP 가게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가는 그 자주 가는 LP 가게 그 올리버라는 데가 있고 뮤직 가이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좀 되게 훌륭한 제품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LP를 팔는 거예요? 네, 전자랜드 거기에. 왜죠 근데? 안 될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용산 전자랜드가 2층 가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거기가 오디오 특화층이에요. 특화 섹션이에요. 오디오라. 예, 오디오라. 그래서 오디오 가게들이 되게 많고 그렇구나. 그 와중에 이제 LP 가게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마술PD 있고 뮤직 가이드 있고 뭐 올리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용산 전자상가에는 그 문영기에 가벼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거 갔다가 삥 뜯기고 그랬었어요? 아니, 삥은 안 뜯겼는데 항상 거기 가면 그 제가 갔던 그 중학생 때에 제가 갔던 모든 곳 중에 그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 곳이 거기예요. 거기는 이제 뭐 나진이나 선인 같은 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죠. 이제. 맞죠. 그러니까 선인이나 나진에서는 이제 삥을 많이 뜯겼는데 그 용산 전자랜드는 거기는 이제 그 삥 뜯길 만한 애새끼들이 가서는 살 게 없어요. 거기는. 살 돈도 없고 비싼 거밖에 없어요. 그치. 거기는. 게임팩을 안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저기 어디냐 홍대에 저기 메타복스라는 데 있고 저기 상수하는 길에 메타복스라는 데 있고 김밥 레코드라고 저기 있고 그리고 디스콕이라고 이제 그것도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제 그 LP 거래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사고 직구 가시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셀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스타렉스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패션으로 치면 스타렉스 같은 개념이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 통해 갖고 많이 사고 그리고 저기 알라딘. 알라딘에서 중고? 아니 신품. 알라딘에 그 LP 섹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전 중고는 거의 안 사요. 중고는 제가 신뢰를 못 해요. 알라딘 그 이제 온라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프라인? 온라인. 예. 알라딘 온라인에서 좀 LP 많이 사고 그리고 그 각 이제 그 레이블들에서 운영하는 이제 직영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쿠스틱 사운드라는 데가 있고 모바일 피델리티라는 데가 있고 블루노트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이 되는 아마존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데들에서 이제 직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요 안 삽니다. 자 그래서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타임아웃 요 앨범 요거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앨범이고 그 와중에 또 테이크 5라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이제 노래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하나 좀 가져갈 만합니다. 요거는 하나 갖춰 두시면 좀 좋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있군요. 요거는 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앨범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스카 피터슨과 그리고 밀트 잭슨이라는 이제 두 어떤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각 분야의 이제 거두들인데 오스카 피터슨은 이제 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 에반스만큼이나 이렇게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스카 피터슨과 그리고 밀트 잭슨이라고 그 비브라폰을 하거든요. 우리 그 실로폰 비슷하게 생긴 그 청량한 소리가 나는 그 청량한 소리가 나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제 듀오로 뭐 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세션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앨범입니다. 근데 이 앨범의 관전 포인트는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이제 피아니스트는 일단 자기 개성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피터슨이 단독으로 만든 앨범들의 다수는 되게 그 자기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하는 그런 곡들이 많단 말이죠. 피아노계 기타리스트군요. 막 뭔 소리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막 기타리스트로 치면은 막 그런 느낌이야. 막 짱짱짱 하면서 이제 테크닉이죠. 기타 솔로 막 으아 막 이러는 그런 그 누가 잉베이 말름스틴 같은 제발 그런 느낌. 그런 타입의 이제 그 곡들이 많은 사람이고 밀트 잭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합주를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밀트 잭슨은 이제 모던 재즈 쿼텟이라는 이제 원래 그 팀을 이제 운영을 하던 사람인데 솔로 프로젝트도 간간히 하고 그러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밀트 잭슨이 오스카 피터슨을 억제시키면서 그러면서 너의 스킬을 좀만 감추면서 합주로 이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동시에 소리들이 너무 예뻐요. 이건 음악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이 곡들이 갖고 있는 그 소리가 너무나 진짜 충격적으로 좋아요. 진짜 막 듣고 있으면은 와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예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훌륭한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예쁜 소리는 뭡니까? 그 듣고 있을 때 그 귀에서 이거 소리 너무 좋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이 소리 계속 쭉 듣고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하겠다. 힐링이 되는 그런 소리. 그 우리가 ASMR 들을 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네, 듣잖아요. 네, 이렇게 네. 듣고 있으면 이제 그 어떤 그 그쵸, 청각적인 그쵸. 충족감 네. 그것 때문에 듣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소리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 앨범 좀 추천드리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 피델리티라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리이슈인데 요 모바일 피델리티에서 나온 재즈 앨범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요. 그래갖고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바로 솔드아웃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엄청 붙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요거 그래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뭐 예컨대 뭐 모바일 피델리티에서 나왔던 그 뭐냐 비레반스였나 누구였나 막 아무튼 그 재즈 되게 유명한 앨범 그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막 가격이 막 60만 원, 70만 원 하거든요. 이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찾아보면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모바일 피델리티 버전 외에도 뭐 그 중저가 레이블들에서 나온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앨범 이름은 베리톨이에요. 네, 메리톨이에요. 그리고 요거의 베리톨 하네요 진짜. 이게 자기네들이 그냥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지. 내가 거장들이다 우리가. 거장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요거의 베리에이션으로 텔락이라는 레이블에서 나온 이제 베리톨 밴드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리톨 밴드에서는 이제 베이스 치는 그 아저씨가 한 명이 더 껴가지고 이제 트리오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앨범인데 그 앨범은 LP로 나온 적은 없고 또 이제 디지털로만 나왔는데 뭐 애플뮤직 같은 데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앨범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앨범도 정말 훌륭한 앨범이죠.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 이 앨범 들으면서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요 소리가 너무 예뻐요. 진짜 한번 보시면 하고. 베리톨. 그리고 확실히 그 LP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오랜만에 실물들을 보니까 커버 보는 맛. 자켓 보는 맛이. 그러니까 모든 매체 이 오프라인 음악 매체들 중에 사실 커버의 전성기는 역시 LP였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50년대인가 블루노트에서 이제 그 LP들 이제 재즈 LP들을 출시하면서 그 당시에 블루노트에 그 전속해 있었던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정말 혁명적인 그래픽들을 선보이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레이아웃인데 아트 블랙의 이제 이게 모닝이라는 앨범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 와가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근데 이런 디자인이 없었던 거야. 커버를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당시 당대 어떤 비트족들한테 진짜 충격적이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이제 시인성이 좋은 이제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블루노트의 스타일을 이제 많은 이제 재즈 레이블들 당시에 뭐 머큐리라든지 버브라든지 이런 데서들에서 이제 뭐 리버사이드 같은 데들에서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당대 이제 디자인들이 정말 다 좋았었어요. 이제 당대 이제 5, 60년대 뭐 레코드들 이제 디자인들 보면 이런 거 보면 진짜 예술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세계 제일 유명한 커버 중에 하나죠. 진짜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이거는 버브에서 나온 건데 이런 디자인들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정갈하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말 큰 가치를 갖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다는 거. 맞죠. 손으로 했다는 거. 사람이 손으로 이 정도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들도 보면 그 살짝 조금씩 삐뚤어요. 아 그렇죠. 네. 약간 틀어질 수밖에. 그게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정갈하게 딱 놔도 그걸 찍으면 걔네가 그 하나하나 활자 타입들을 넣는 거니까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옵셋이 약간 틀어지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앨범이 이거에 진짜 썸띵 헬스네. 커버 디자인이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되게 블루노트스럽네요. 진짜 블루노트스럽죠. 이게 1958년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미쳤네. 58년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전 1595년인 줄 알았는데 1995년이면 야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시작된 지 3년 후인데 그러면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캐논볼 애들리의 Something Else라는 앨범이 있고 그리고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일단 커버 디자인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간결하면서도 정갈하고 진짜 그런 진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 앨범에는 Autumn Leaves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구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웬만큼 들어줄 만한 수준의 음질을 가진 리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버전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리이슈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블루노트 계열의 이제 리이슈들 중에서 가장 스펙이 좋은 거는 이제 뮤직 매터스 SRX라는 이제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남아있는 재고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발견하신다면은 해외여행 가셨다가 발견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그냥 하나 딱 그냥 바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의 뭐 초반하고 비교해가지고서는 뭐 거의 비등한 수준의 이제 음질을 갖고 있죠. 기스 없이. 그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 유수 씨의 그 어떤 수트케이스에는 LP만 겁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 하루키처럼 대형 이렇게 그거 사가지고서는 거기에 LP만 이제 계속 안 그래도 해외여행 정상화되면은 저는 도쿄를 가고 싶어요. 도쿄에 이제 중고 LP숍들은 근데 일본발 이제 중고 LP들은 제가 좀 신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컨디션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타쿠의 나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 좀 되게 아껴서 듣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LP들을 업장에서 많이 썼다 보니까 이제 업장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막 닦을 때도 이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닦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LP가 이제 좀 상한 LP들이 많은데 일본은 이제 가정에서 듣는 LP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날 남아있는 중고 LP들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도쿄 가가지고서는 한번 그 중고 LP숍들 한번 돌면 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캐논볼 애들리의 Something Else 이 앨범 요거 진짜 괜찮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요건 하나 좀 가져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안 나오는 음악 소개 그러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정기적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이번 편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과연 저희의 그 지난번 이 음악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근래 그 보기 드문 아주 열광적인 정말 이상하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오늘 소개한 앨범들 커버를 몇 개 찍어가지고 홈팟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LP 고르실 때 초반에 집착하지 마라. 컨디션 좋은 초반이라면 가치가 있겠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초반들은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리이슈를 사더라도 리이슈 중에서 이제 고음질을 내는 리이슈 레이블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아날로그 프로덕션, 모바일 피델리티, 임팩스 그리고 뭐 블루노트도 있고요. 뭐 요런 이제 고음질 음반사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음반들은 뭐 재즈계에서는 다들 되게 유명한 그런 그렇죠. 음반들이에요. 마스터피스죠 그냥 말하자면. 마스터피스들이죠. 이제 괜히 유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막 남들이 모르는 유니크한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게 재즈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입니다. 저는 가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음악은 앞으로 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미 너무 많이 나왔군요. 네, 왜냐면 죽을 때까지 못 듣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세상에 정말 그냥 쓰레기 같은 음악들을 다 빼고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도 다 못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음악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논리죠 그거는? 내가 못 듣는다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건 좀 그런데. 자, 깊어가는 가을 재즈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재즈 음악을 시도해 보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찬 방송이네요.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